네, 안녕하십니까. 강한국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배울 거는 주식 투자 10계명인데요. 굉장히 팬시하게 들리죠. 그죠? 그런데 이 주식 투자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심리와 백테스트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두 개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실 건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계량 투자를 그렇게 쉽게 돈 벌면 누구나 다 하게요? 모든 펀드들이 계량 투자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빈정거리는 건들건들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 35년 살았기 때문에 그 이 사람이 지금 건설적으로 저랑 이제 토론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싸우고 싶은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악플은 대처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무조건 지워버리고 그 사람이 제 채널을 못 보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분들에게 제가 대응을 해봤자 그분들은 제 말꼬투리를 자꾸 물어 늘어질 거고 그럼 저는 대응을 하면서 시간만 소모하고 이제 제 에너지만 뺏기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손절합니다. 자, 그러나 이분이 건들건들하게 물어봤지만 그 이분의 질문을 어느 정도 그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미 그 생각이 다 끝냈죠. 자, 그러게 왜 이런 간단한 걸 누구나 하지 않느냐라고 보시면요. 그 밑에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저 전략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수십 년을 걸쳐 가지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자산이 위로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그죠? 자, 다음으로 요 네 개 전략들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건 도대체 무슨 쓰레기 같은 전략이지? 멍미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아무도 이런 쓰레기 같은 전략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말입니다. 또 그 아름다운 전략이 나왔죠. 그죠? 아니, 왜 첫 페이지에 보내준 걸 또 보여주냐? 라고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조금 전에 보신 이 네 개 쓰레기 전략이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 전략의 일부 구간이었습니다. 거기 제가 네 개로 그 표시를 해놨죠. 그 사각형으로. 자, 이거를 보시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고집해서 쭉 진행하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자산 커브를 누구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수십 개 전략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들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어떤 전략을 쓰든 간에 저는 쓰레기 같은 구간은 분명히 오고요. 그 쓰레기 같은 구간이 물론 몇 주 만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게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이때 그 장기적으로 뛰어난 그 전략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외일 것 같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한 100명이 이제 이런 훌륭한 우상향 전략을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시련이 온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98명은 그만두실 겁니다. 저는 그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다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게 제가 전력을 전부 다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못 버티거든요. 메롱. 자,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선택받은 두 명에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선택받은 인원을 두 명에서 조금 더 늘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100명 이걸 보면은 최소한 2, 30명은 이걸 좀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주식 투자 10개명을 전수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레슨은 점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식을 점버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점버해야 됩니다. 주식을 점버하면 큰일 납니다. 손절을 언젠가 해야 돼요. 손절 안 하고 팍팍 떨어지는 주식 계속 점버해봤자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략도 2년, 3년, 길면 5년까지도 제대로 안 풀리는 구간이 옵니다. 엄청나게 짜증나요. 자, 근데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백테스트를 직접 돌려봐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백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려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숫자를 다 돌려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아 그래 지금은 좀 안 되지만 이건 100년 동안 통한 전략이야. 분명히 조금 있으면 통하겠어 라는 믿음이 옵니다.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점버를 하려면은 그 리스크 관리 전략을 짜야 돼요. 절대 모멘텀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절대로 최대 손실이 20% 이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나 멘붕이고 전략을 포기하거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워렌 버핏은 나는 50% 떨어져 끄떡없어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분만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만 그렇고 우리 같은 중생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 이계명.
이게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언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제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매수 전에는 그래도 거의 인간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요. 근데 일단 내 돈이 딱 들어갔다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숭이입니다. 우가우가 하는 원숭이에요. 절대로 당신이 매수를 하고 사람의 IQ와 EQ를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원숭이가 되기 전에 돈을 투입하기 전에 이놈을 어디서 팔까 이미 결정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얘가 오를지도 내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주식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게 없어요. 오른다 내린다 횡보한다. 할 수 있는 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릴 때는 오케이 10% 20%면은 손절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횡보를 하면은 뭐 1년 후에 리밸런싱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오르면은 뭐 익절은 저 같은 경우는 안 하지만 뭐 익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오르는 애들은 냅두다가 최고점에서 20% 떨어지면 판다 이런 식으로 룰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룰을요 원숭이가 되기 전에 사람일 때 다 세우고 나중에 원숭이가 될 경우 이제 이 매수를 해서 우가우가 원숭이가 됐을 때는 제발 따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숭이가 되면은 갑자기 내가 만든 룰에 개입을 하고 싶어져요. 아 왠지 그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팔고 싶어 20%나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이미 여러분들은 백테스트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략은 그냥 주식을 내쳐두는 게 수익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아십니다. 그래서 제발 원숭이 돼가지고 사람 전략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도 결국 백테스트에서 나옵니다. 그래,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때 손절하는 게 좋았어. 또는 그래, 익절을 안 하고 쭉 냅두는 게 오히려 나았어.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성공하는 투자자는 다 그 자기만의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들은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고 리처드 데니스는 그 모멘텀으로 성공을 했고 차트 보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저같이 수치만 보고 계량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돈 좀 벌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전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34번 영상을 좀 참조해 보세요. 이 전략이 나랑 맞다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가 백테스트를 하고,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로 종목을 뽑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거기 나오는 종목들이 나랑 거부감이 있는지 없는지, 거부감이 별로 없고, 이런 주식 좋을 것 같네 하면은 그 전략이 여러분과 맞는 겁니다. 45번 영상에 보시면은, 강원국 가치 전략이라는 게 오히려 저랑 잘 안 맞는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자산 배분을 하든 마켓 타이밍을 하든 가치 투자를 하든 종목 선정을 하든 다 콤보로 하든 다 내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을 어떻게 찾느냐? 직접 해보면서 깨지면서 하는 건 좀 고통스럽잖아요.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나옵니다. 아, 오케이. 이런 전략들은 그 대충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럴 때 잘 나가고 이런 데 못 나가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은 이비인명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전략의 구체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도할지, 언제 손절할지, 언제 리밸런싱 할지, 언제 주식장을 완전히 떠날지 이런 거를 다 매수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구체성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원숭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경기가 좋으면은 기똥찬 바이오주를 사고 경기가 안 좋으면 팔지 이런 거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기똥차 바이오주를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경제가 나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지금 경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면 어떤 전문가들은 경제가 좀 좋다고 하고, 어떤 놈들은 나쁘다고 하고, 어떤 놈은 지금은 좋은데 좀 있으면 나빠진다고 하고, 어떤 놈들은 지금은 쏘쏘인데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멘붕이어가지고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야 됩니다. 나는 언제 매수하고 특히 오르면 어떻게 매도하고 횡보하면 어떻게 매도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매도하고 주식시장을 언제 완전히 떠나고 이런 거를 먼저 다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부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전략을 개발하고 리스크 개발을 해가지고 중간에 많이 안 깨지고 그리고 전략을 그대로 수십 년간 실천을 하면은 부자가 안 되고 싶어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은 바로 이 자신감 플러스 확신에서 나오는 건데 바로 그 확신은 백테스팅에서 나옵니다. 이미 다 해봤으니까 아 대충 이 전략이 이렇게 움직이겠군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5계명. 자, 손실은 필연적입니다. 주식시장의 히틀러, 손실 회피 편향, 이거를 제발 좀 버리세요. 제가 뭐,
30개 주식을 사가지고 15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 20% 30% 벌었더라. 이런 전략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식은 예금이 아닙니다. 이 30개 애들이 다 손잡고 다 똑같이 30% 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솔직히 30개 사가지고 1년 보유를 하고 있어도 그 중에서 60% 오르면 18개 오르면 정말 진짜 잘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10개는 깨지고 마이너스 수익이 납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그 플러스 수익 난 그 놈 중에서도 선우 놈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라가지고 전체 수익을 책임져가지고 복리 3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그 히틀러 때문에 손절을 안 하고 안 팔아 하고 갖고 있거나 또는 이제 히틀러 동생인 처분 효과 편향 때문에 20% 올랐네 팔아버려야지 하면은 바로 그 세 네 놈을 중간에 잘라버리는 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진짜 15년 30년 동안 하시면은 엄청난 실망이 올 겁니다. 30개 중에서 10개는 또 폭망했네. 왜 이놈을 1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야. 난 존버하고 싶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백테스팅 하면은 원래 전략이 그런 거구나라고 나옵니다. 어떤 전략을 써도 그 30개 다 사이좋게 손잡고 30% 오르는 전략 절대 없습니다. 미래도 절대 없을 겁니다. 백테스팅을 하면은 이런 전략을 찾는 거는 불가능한가라는 거를 먼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쿨하게 그래 나 이때 손절만 하기로 했지 1년 후에는 무조건 리밸런싱 할 거야 손절이 나든 수익이 나든 그런 거를 그냥 쿨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히틀러를 버리세요. 손실 나는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30개 사면은 최소 10개 15개는 손실이 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투자할 때는 그 아이고 이거 또 나왔고 자 6개명 여기서 또 히틀러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깨질 때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투자합니다. 그 물타기를 하거나 전략 물타기를 합니다. 전략이 안 되니까 이제 조만간 되겠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전략의 수익도 추세를 탑니다. 한마디로 저 PBR 전략이 기가 막히게 잘 먹히는 몇 년 동안 막 잘 먹히다가 그 후에 또 몇 년 동안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동안 잘 되고 이런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한 달 되고 한 달 안 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될 때는 쫙 잘 되고 안 될 때는 몇 년 동안 비리비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의 수익도 많은 경우 추세를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언젠가 잘 안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전략을 버릴 생각이거나 아니면 전략을 축소할 생각을 해야지. 어씨, 나 지금 이 저 PBR 전략으로 돈 잃었네. 올인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보통 반대로 하죠. 그 반대로 또 전략이 너무 잘 된다고 아싸 내 전 재산 끌어넣자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합니다. 이게 과잉 확신이 될 수가 있어요. 스타일을 만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7번 투자 수익과 편함은 반비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인 편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편한 게 무엇인가? 아무 생각 없이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 사기. 왜냐면 나는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졌네. 물타기를 해야지. 별로 안 좋습니다. 하락장 물타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절대 모멘텀은 하락장에서 도망가라고 했지. 하락장에서 물타기 하나만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면 20% 벌었네 팔아야지 이익이 확정지어야지 이것도 심리적으로는 편한데 그지 같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손실이 막 나고 있네 저 기업 지금 계속 적자인데 안돼 본전은 찾아야지 하고 골로 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략이 계속 안 통하네 좀 화끈하게 들어가야지 그 분산 투자가 뭐냐 한두 종목이 올인 별로입니다.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화끈하니까. 심지어 불편한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직접 백 테스트를 해가지고 전략을 직접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기. 그리고 그 전략을 만든 다음에 노예처럼 그 전략을 따르기. 원숭이가 돼가지고 그 인간의 전략을 노예처럼 따르기. 그리고 나 손실을 보고 있네. 팔자. 손절매하기. 이익은 점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안 팔기. 그리고 오히려 분산 투자를 하고 깨작깨작 투자하기. 이런 거 심리적으로 다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투자해서 쉽게 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8계명. 실패를 통해 배우자. 저도 요거는 사실 잘 실현을 안 하는 편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이제 9개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잘 못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에다가 매수 매도를 왜 했는지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매수할 때 언제 팔겠다고 기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나중에 이제 그 전략을 어길 때에도 왜 어겼는지 기록을 하십시오. 팔고 나서 한 달을 보시면은 내가 또 원숭이짓 했네 하하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이 저는 정말 추천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의 실수를 복귀하는 것이 최고의 실력 향상의 길 아닐까요? 자, 9계명. 자, 여러분. 나는 등신이다 라고 해보시죠. 자,
매일매일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나는 등신이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스타일인 과잉 확신. 과잉 확신은 내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착각하는 그 근자감입니다. 그거를 피하는 겁니다. 자, 매일매일 나는 등신이다. 나는 당연히 깨질 것이다. 라고 외우십시오. 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의 기대는 팍 낮추게 됩니다. 등신이 기대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식을 하시다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 당연히 깨졌지.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또 시원하게 또 잃었어. 그래, 내가 등신인데 뭐 하면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잃고 깨지는 거죠. 조금 잃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히 잃었어. 오케이. 따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20% 벌었네. 그러면은 이익을 확정 짓고 싶어. 팔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등신인데 얘가 오르는 게 말이 되나? 안 돼. 좀 기다려보자. 분명히 다시 깨질 거야. 라고 하면은 얘가 정말 윈너일 경우에는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거고 조금 깨질 때 오케이 당연히 나는 깨지는 거지 뭐 하고 팔면은 손절매를 하게 돼가지고 손실을 짧게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전략을 쓸 때,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벌어라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는 10계명이 아니라 2계명밖에 없어요. 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첫 번째 규칙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많이 돈 벌려고 한 적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하면 조금만 깨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등신이니까 어차피 손실이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조그만 깨지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등신은 조그만 깨져가지고 생존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많이 버는 데 집중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근데 패러독스하게 이런 식으로 투자하잖아요. 저 맨날 이렇게 등신같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돈을 법니다. 이게 또 투자의 묘한 거예요. 돈을 막 벌자고 욕심내면은 거의 대부분 깨지고 어떻게 하면은 안 깨질까? 안 깨질까가 아니라 조금만 깨질까? 궁리를 하면요 이상하게 돈이 들어옵니다. 투자가 이렇게 묘한 거예요. 대부분 투자자는 당연히 반대로 하죠. 어우, 나는 천재. 나는 IQ 90이지만 천재야. 내가 이기는 거는 당연하지. 그러면은 깨지면은 용납할 수 없어. 난 본전까지 무조건 가는 거야. 내가 깨지면 되겠어? 이러다 골로 가고 이제 조금 올라가면은 그래, 나는 역시 천재. 허봐, 이익이잖아. 팔아야지. 15% 벌었다. 하하하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등신입니다. 나의 멘탈을 바꾸십시오. 나는 등신. 당연히 깨질 것이다. 자, 10계명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요. 열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비디오를 보시고 계시면은 일단 그 마인드가 굉장히 오픈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략을 설명드리는데 끄떡끄떡 보시는 거 보면은 가왕국 쟤 퀀트 사파잖아. 저런 놈 안 돼. 사람이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무슨 퀀트 투자야. 저 그지 같은 놈. 하지 않으시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어느 정도 오픈한 것 같기는 한데요. 확실한 거는 당신이 믿는 게 꼭 맞는 게 아니고 당신이 모른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가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백테스트를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이 전략이 맞는지 틀리는지 직접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인간이 와가지고 저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헤이 여러분 저 PBR 전략이 그레이트합니다. 저 PBR 전략을 하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클로스트 마인드로 저런 엉터리 전략 말도 안 돼. 흥 하면은 여러분들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발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보다 강원국 전략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백테스트를 해보지. 혹시 맞을 수도 있잖아 해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럼 두 가지 그 결론이 있겠죠. 강원국이 맞았네 할 수도 있고 역시 강원국 틀렸어. 저 바보 같은 놈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결론이 나왔든 여러분은 뭔가 배운 겁니다. 왜냐면은 제 전략이 틀렸으면은 제 전략을 정반대로 하면 또 돈이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또 혹시 모르죠. 제 전략이 맞으면은 제 전략을 그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돈을 버는 거죠. 발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세, 열린 마음입니다. 요 10계명을 보시면은 백테스트라는 단어가 10개 중에서 8개 그 계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애티튜드, 어떻게 투자에 접근해야 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왜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전략할 때 까발려도 따라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가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이번 레슨도 나름대로 꽤 중요한 레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초보건 중급이건 고급이건 한 번 정도는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그 백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배우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심도 있게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가지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듀얼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백테스트를 하는지, 그거를 좀 심도 있게 매뉴얼 비슷하게 배우겠습니다. 그럼 아마 클릭수가 좀 떨어지겠지만 상관없어요. 전 그 열흘 만에 그 구독자 2배로 올렸습니다. 아싸! 예, 조금 인기가 없는 동영상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